저희 이슈엔 현장 월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든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많아도 좀 시간을 떼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월요일이니까요. 오늘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전체적으로 상해종합지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 중국은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 내놓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국 지수가 요즘에 워낙 급등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 흐름은 좀 횡보 느낌? 그렇죠. 좀 맞습니다. 많이 예. 받았어요. 아무리 4천선 가까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후강통에서 실전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느낌이 그래도 내가 5개 종목을 갖고 있으면 1개 정도는 상한가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좀 올랐구나 아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동성 랠리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예. 이런 기대치 높아진 상황은 중국 인민들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한 3주 연속 지금 신용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미 7월 16일 기준으로 37%까지 줄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35%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리커처 총리랑 세계은행 총재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요지해 뉴노멀 지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멘트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도전에 대응할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일단 서방 세계에서 덤빌테면 덤벼봐라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부양책 살펴보시면은요, 국영은행에서 240조 원 규모로 부양책을 좀 냈는데요.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CSF라는 중국증권금융공사라는 우리로 치면은 증권금융이라는 곳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은행과 대출 방식을 통해서 240조 원 규모를 어떤 대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여러 5대 은행에서 같이 출자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 의지에 대해서 잘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금 4,000포인트 지금 올라와 있죠. 네.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에 봤을 때 중국 차트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수렴을 해야지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경험적인 게 있고요. 네. 지금은 이 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스타트가 할 거면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정부는 3,500포인트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처음에 급락이 나올 때는 4,500포인트 가면 다시 IPO 물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3,500에서 4,500포인트의 박스권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지지난주에는 저 ETF 자금이 들어오면 대형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중형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시황이라든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쥐락펴락한다는 느낌 네, 계속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지수도 3,500에서 4,500포인트 사이 박스권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대형주를 좀 보다가 지난주에는 또 중소형주를 우리가 터치를 해봤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성격의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해주시죠. 네, 중남 미디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남 미디어. 지금까지 살펴주셨던 업종과는 조금 다르다는 많이 느낌도 틀리죠. 예. 들고요. 중남 미디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주식을 하는 투자자,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화되면은요, 일종의 테마성 개념으로 종목들이 툭툭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런 테마성이 했을 때는 절대 정책이라든지 혹은 내용이 있어야지 올라간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중남 미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회사 내용 살펴드리면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미디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뭐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그 회사 이름을 알면은 내용이 이해가 간다. 네. 일단은 미디어 업체라기보다는 일단 교육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일단은 뭐 발행이 60%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고 뭐 중고교 출판, 신문 발행 여러 가지 업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미디어 업체에서 교육 업체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좀 내용을 좀 미리 좀 던져드렸고요. 그 예. 내용을 보시면 또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시총 같은 경우는 7.9조 정도 얘기하고 나올 수가 있고요. PER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26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업체, 미디어 업체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후난성 지방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역시 국영기업입니다. 일단 좀 이런 안정성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후난 출판 그룹이라는 곳이 6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분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춘지가 2011년도에 선정을 했을 때 중국 상위 500대 기업 좀 선정한 경험이 좀 있고요. 제가 써드린 건 천문 디지털이라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매출 비중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한 몇 주 동안 시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중국 시황,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업종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도시 가구당 교육 관련 연간 지출 추이라는 좀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네. 일단 뭐 다른 수치보다는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인데 일단은 2,294위안 정도를 하는데 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네. 가계소득 대비해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수치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언론 및 출판 산업 매출액 순이익 추이. 증권사에서 어떤 자료를 좀 가져올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좀 많이 가져옵니다. 하지만은 어떤 매출액 추이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옆에 보시는 붉은 하늘색 음영으로 보시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꾸준하게 뭐 소위 보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일단 중국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 판매량 추이 2010년도부터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09년도부터 뚝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어떤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그 미디어라든지 교육을 하고 담당 업체가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좀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요. 사실 가구당 지출이 12%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교육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전체 우리나라만 봐도 12% 턱도 없습니다. 뭐 가구당 지출 한 20%, 그렇습니다. 30%를 거의 다 내고 있으면 중국도 더 높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12%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은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 거예요?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죠? 보시면은 떨어진 이유는 중국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은 교과서를 보는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교육 시장을 좀 보실 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일단은 그 중남 미디어의 매출을 담당하는 천문 디지털이라는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자면 천문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화웨이랑 공동으로 만든 AI 스쿨이라는 온라인 교육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저 그래프 보시면은 그 천문 디지털을 쓰는 보급 학교 수인데요. 2012년도에는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8개 정도. 그래서 15년도 5월 현재 570개, 지금 2015년도까지는 10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쪽 시장.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같은 영업 업황에서 살아남을 거면은 새로운 업황을 좀 추가해야 그렇죠.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온라인 교육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업체로서 이제 국내엔 대교라는 좀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들어본 IT 기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 경쟁력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 업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에 좀 나와 있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천문 디지털이라는 러닝 시스템을 고부가 기술의 증가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중남 미디어의 모멘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크네요. 같고요. 예. 그리고 2014년도 기준으로 보유 현금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봤는데요. 중남 미디어가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91% 정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미디어 업체들이 있는데 보유 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주식상의 파고에 있어서도 버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남 미디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멘텀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전략적인 측면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3,500포인트를 찍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안 빠진 게 없습니다. 얼만큼 상승 탄력이 가파르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일선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몰빵이라든지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점은 22안 정도 목표로 해서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이 33 위안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으로 중남 미디어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대리님께서 갖고 오시는 기업들은 국영기업 아니면 국영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역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실적 추익과 또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의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욕심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